오늘이 10강 강체의 운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체의 평형, 어떤 것이 평형 조건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그 강체의 평형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강체의 평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사면 위에 캐비넷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캐비넷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사면의 경사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캐비넷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캐비넷에는 지금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넘어지기 직전의 각 세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강체의 평형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강체의 평형 문제를 푸는 순서는 첫 번째,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를 정하고 기준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 보면은 물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형 조건을 적용할 대상 물체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 대상 물체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힘을 물어보면 그 힘을 받는 물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체의 평형 문제에서는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힘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운동 법칙, 강체의 평형 조건이 바로 운동 법칙에서 나왔죠. 운동 법칙으로 정해지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속힘하고 그 다음에 구속힘으로 결정되는 정지마찰력이었죠. 그래서 정지마찰력과 구속힘 같은 것을 이 평형 조건으로 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체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를 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평형 조건을 적용하는데 평형 조건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병진운동 평형 조건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전운동 평형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양이 몇 개, 세 개라면 식이 세 개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런데 병진운동 평형 조건만 가지고 그 식의 개수가 구하려는 힘의 개수하고 같아지면 회전운동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자라면 회전운동 평형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적용했는데도 모자라면 또 다른 데 회전축을 정해가지고 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회전축을 잘 정해가지고 그 회전운동의 평형 조건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는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엇이 이 캐비넷을 쓰러지는 조건을 만들겠습니까? 캐비넷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래서 물체는 캐비넷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캐비넷의 크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크기는 A고 세로 크기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좌표축을 정해야지 되는데 기준계의 좌표축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어요? 한쪽 모서리를 원점으로 하고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는 이 모서리를 기준계로 하고 경사면 방향을 플러스 X방향, 그 다음에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방향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 캐비넷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야 되겠죠. 어떤 힘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중력이 있죠. 이 중력은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직항력이 있겠습니다. 이 수직항력은 요 끝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게 되겠죠. 경사면의 수직이게. 그리고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면의 평행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면 이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진운동 평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각 축 방향의 힘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병진운동 평형 조건이었죠. 그래서 X축 성분의 합을 할 것 같으면 X축 성분은 뭐밖에 없습니까? 가만 보니까 저기 F가 있고 F가 플러스 0보다 큰 쪽이죠. 양의 방향을 향하죠. 그 다음에 mg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mg 사인 세타가 음의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F 빼기 mg 사인 세타는 0. 이게 이제 첫 번째 X축 성분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 성분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n이 있죠. n이 바로 플러스 y 방향이죠.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래서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0. 이게 평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운동의 평형 조건이 있는데, 회전운동의 평형 조건을 할 때는 우리 뭘 잘 정해야지 되냐면, 회전축을 잘 정하면 좋은데, 회전축은 어디다 정하면 좋냐면, 모르는 힘이 많이 지나가는 쪽을 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힘에 대한, 그 모르는 힘이 그 식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어떤 경우에 모르는 힘이 하나가 들어가는 회전축을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회전축을 여기 캐비넷 왼쪽 아래에 꼭 그 모서리 여기를 갖다가 회전축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회전 방향을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플러스 회전 방향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는 봤더니 반시계 방향 이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토크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수직 항력과 마찰력은 토크가 0이죠.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이 중력에 의한 토크만 계산하는데 중력을 그대로 토크를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회전축에서부터 거리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을 이 중력을 수직축 X축의 평행한 성분하고 Y축의 평행한 성분으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mg sin 세타는 X축의 평행한 성분이죠. 그러면 X축의 평행한 성분이 회전축과의 거리는 2분의 b가 되겠어요. 그래서 mg sin 세타에다가는 2분의 b를 곱하고 그렇게 하면 그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하는 셈이 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의 성분의 경우에는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2분의 a가 되죠. 그리고 이 성분은 회전축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a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 3개를 구했는데 여기서 이 쓰러지기 직전에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세타에 대한 정보는 무엇으로 다 구할 수가 있냐면 알고 봤더니 세 번째 성분으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이용하면 여기서 요걸 저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b분의 a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b분의 a가 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타가 탄젠트 값이 b분의 a보다 인 각보다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캐비넷이 쓰러질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암벽 타기 문제인데 여기 암벽을 타기 위해서 수직인 암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클라이머가 등반가가 이렇게 로프를 걸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로프를 그 몸의 질량 중심에 딱 맞게 걸었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로프와 수직축 사이의 각이 파이고 그다음에 발과 수직벽 사이의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무엇을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때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라.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지금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죠. 그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는 어떤 걸로 고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 사람을 고르는 게 좋겠죠. 등반가를 고릅니다. 그리고 등반가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무게가 있겠죠. 그 무게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550N으로. 그래서 그 무게는 질량 중심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에 장력이 있겠죠. 그건 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래서 줄에 장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미끄러지기 직전에 여기에 있는 마찰력하고 수직항력이 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발에 작용하는 힘은 발과 같은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벽이 등반가에 발을 미는 힘은 바로 수직벽하고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네, 요거 밑에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X축, 위를 Y축 이렇게 정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병진운동 평형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X축 성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F 사인 세타하고 T 사인 파이가 있죠. 그래서 X축 성분은 F 사인 세타
빼기 t 사인 파이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y축 성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y축 성분은 f 코사인 세타하고 t 이 코사인 파이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몸무게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했더니 요게 이제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구하면 되냐면 f 사인 세타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이게 바로 수직항력에 해당합니다. f 코사인 세타가 뭐에 해당하냐면 마찰력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직항력과 마찰력을 구하면 그것의 비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정지 마찰계수가 되죠. 그래서 요 두 식 가지고 그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세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엇이 주어졌냐면 세타는 38도로 주어졌고 파이는 30도로 주어졌고 몸무게는 550N으로 주어졌는데 식이 두 개니까 우리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발에 작용한 힘 F하고 그 다음에 그 장력, 그 로프가 잡아다니는 장력 T가 있죠.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 행렬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실은 이 T는 이 장력은 필요가 없고 F만 필요하죠. 그래서 F만 구한다면 행렬식으로 하면 여기서 좌변에 있는 요 변수들의 개수를 분모에 있는 행렬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F를 구하면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제로 W를 쓰고 여기는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이게 바로 F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T를 소구하고 이렇게 풀더라도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모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되고 분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W 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296.6 뉴턴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수직항력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수직항력은 이 F의 사인 세타에 해당하니까 사인 세타를 곱할 것 같으면 우리 수직항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은 F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지 마찰 계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수직항력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랬더니 우리 얼마를 구하냐면 1.28을 구하는데 이렇게 정지 마찰 계수가 1보다 좀 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정지 마찰 계수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무슨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면에서 이렇게 물체를 끌 때 이럴 때의 정지 마찰 계수나 운동 마찰 계수 이런 것들은 1보다 작은 0.2나 0.3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런데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산화가 잘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특별히 만든 그런 등산화이기 때문에 이건 마찰 계수가 상당히 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1보다 정지 마찰 계수가 1보다 큰 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거운 물체를 로프로 이렇게 매달았는데 어떻게 매달았냐면 자, 여기다가 이 빔을 이렇게 만들고 그 빔을 저기에 있는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로프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이랬을 때 저 케이블의 장력과 그 다음에 경첩이 기둥을 미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뭐냐면 저기에 있는 A하고 이제 B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랬을 때 우리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를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물체는 무엇으로 정하겠습니까? 여기에 매달린 물체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저 기둥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는 것이니까 적용할 물체는 저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기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중계를 정해야지 되겠죠. 기중계는 저 끝을 중심으로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이렇게 있죠. 중력은 질량 중심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무게가 있겠죠. 상자의 무게는 로프를 통해서 지금 이 로프와 케이블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로프를 통해서 저 기둥에 작용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상자의 무게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냐면 저 끝에 로프를 통해서 로프가 잡아다니는 힘이 바로 이게 상자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장력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장력을 T라고 한다면 케이블의 장력은 바로 이쪽 끝을 케이블의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첩에 작용하는 힘의 법선 성분, 이건 바로 수직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법선 성분 이걸 N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접선 성분이 있습니다. 힘의 접선 성분은 이건 마찰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힘이 있다고 하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병진운동 평형 조건부터 우리 적용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X축 힘을 전부 찾으면 되죠. X축 방향의 성분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N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T가 있죠. 그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N-T는 0이다. N과 T는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Y축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F가 있고 MG가 있고 라지 MG가 있고 요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F- 스몰 mg 마이너스 라지 mg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게 목표냐면 저 n하고 f를 구하면 그러면 그 두 개가 기둥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n하고 f를 구해야지 되는데 저거 우리 t를 아직 모르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저 t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모르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의 평형 조건을 적용하니까 회전축은 어디다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한쪽 구탱이에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첩을 지나는 축을 이걸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플러스 방향은 우리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냐면 이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좋은 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크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플러스 토크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력 두 개 있죠. 스몰 mg, 라지 mg. 근데 스몰 mg는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b가 되겠습니다. 라지 mg는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회전축과 힘의 작용성상의 거리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장력이 있죠. 이 장력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a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mg 곱하기 라지 mg 곱하기 b 더하기 스몰 mg 곱하기 2분의 b 빼기 장력 t 곱하기 a는 0. 이게 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케이블의 장력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가만히 봤더니 다른 건 다 주어졌는데 케이블의 장력이 있는 힘에서는 장력만 있고 나머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대입을 했더니 여기 이런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문제에서 준 것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봤더니 여기에 소수점 이하는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 답을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 여기 3900 그 유효 숫자가 두 자리로 해가지고 3900뉴턴이다 이렇게 정하면 아주 좋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첩이 기둥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첩이 기둥에 작용하는 힘은 저 N과 F 수직항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과 마찰력을 먼저 구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수직항력은 뭐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일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T를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수직항력은 장력하고 같아서 3880.8이고 자, 근데 이거 우리가 그 장력 구할 때 그 답을 안 쓰고 원래 구한 이렇게 이 답을 쓰죠. 우리가 유효 숫자로 답을 낼 때 마지막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원래 있던 정확한 값을 써가지고 그 계산해서 나온 값을 그대로 써가지고 맨 나중에 자릿수를 딱 정해서 유효 숫자를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효 숫자를 맞추기 전 값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력 F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바로 더한 거니까 요건 얼마냐면 계산을 했더니 4704 뉴턴이니까 여기서부터 두 개를 합한 것이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을 해야지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6098.2 뉴턴이 나오는데 이건 뭐라고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유효 숫자 두 개를 따가지고 6100 뉴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평 기둥 위에다가 상자를 놨습니다. 수평 기둥 위에다가 어떻게 상자를 놨냐면 자, 이렇게 우리 수직벽이 있는데 수직벽에다가 수평 기둥을 놓고 수평 기둥의 오른쪽 끝은 케이블로 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선과 수평 기둥 사이의 각은 세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수평 기둥의 왼쪽 벽에서부터 거리가 x인 곳에 무거운 이제 상자를 하나 놨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냐면 철선이 끊어지지 않고 견딜 벽에서 상자까지 거리 x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선이 끊어질 조건은 뭐냐면 여기 나왔어요. 철선의 장력이 500N까지만 견디고 그보다 더 커지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선의 장력을 500N이다라고 이제 하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첩이 기둥을 미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첩이 기둥을 미는 힘은 아까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여기서는 기둥이죠. 그래서 이 기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합니다. 기둥에 무게가 있죠. 기둥의 무게는 여기에 질량 중심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무게가 있죠. 상자의 무게는 저 X에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X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장력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장력은 저 왼쪽 끝에 철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경첩에 작용하는 힘의 법선 성분이 있겠습니다. 그 법선 성분을 이렇게 그리기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접선 성분도 이렇게 있죠. 접선 성분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기준계는 평소와 같이 경첩이 있는 부분을 원점으로 하고 이렇게 오른쪽은 X축, 위쪽은 Y축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준계를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지운동 평형 조건을 정하면 되죠. 자, 지금까지 몇 문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체의 평형 문제는 거의 아주 그냥 그 기계적으로 이런 방법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병지운동 평형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X축 성분은 뭐가 됩니까? X축 성분이 있는 걸 다 보니까 여기에 수직항력 N하고 T 코사인 세타밖에 없죠. 그래서 N-T 코사인 세타는 0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Y축 성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Y축 성분 보니까 F하고 그 다음에 무게 2개하고 그 다음에 T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항이 이렇게 있죠. 4개의 항에서 0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운동 평형 조건을 정해야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구할 것이 몇 개 있으니까 시계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전축은 어디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회전축은 왼쪽 경칩을 그 끝을 지나는 여기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회전 방향을 또 정해야 되죠. 플러스 회전 방향 가만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 반시계 방향이 좋겠어요. 저 장력이 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크 합은 어떻게 정하면 좋냐면 맨 먼저 플러스부터 정하니까 T는 회전축에서부터 T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L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T 곱하기 L 사인 세타 하고서 그 반대 방향은 저기에 상자의 무게는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X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무게는 그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2분의 L이니까 WX 빼기 또 스몰 W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식이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무엇을 주었냐면 자, 여기 장력을 뭘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500N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L도 기둥의 길이도 주었죠. 그 다음에 기둥의 무게도 주어졌죠. 상자의 무게도 주어졌죠. 세타도 주어졌죠. 그 다음에 장력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 이제 X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 있는 식은 뭐밖에 없어요? 3식밖에 없죠. 최대 거리 X를 구하는데 가만 봤더니 이 X를 제외하고는 3식에서 X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3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입했더니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T에다 500 집어넣고 L은 2인데 사인 30 또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500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건 300x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은 또 1이니까 마이너스 180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이 구하죠. 그러니까 500 빼기 300x 빼기 180은 0 했으니까 요거 x 구하니까 얼마입니까? 15분의 16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x는 1m보다 더 크죠. 사실은 그 기둥의 질량 중심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오른쪽에 있더라도 답은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답은 상관이 없이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첩이 기둥을 미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직항력과 마찰력을 다 구해야지 되죠. 그래서 일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수직항력 구할 수가 있죠. T 알았으니까. 그래서 T 코사인 세타 이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50 곱하기 루트 3 뉴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찰력
면적도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집어넣어서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면 230N이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알았으니까 두 개를 요거 서로 수직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더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490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강체의 평형 문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순서가 평형 조건을 적용할 물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계의 좌표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의 평형 조건을 정하고, 회전 운동의 평형 조건을 정해가지고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강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10강이 우리 10강의 두 번째 강체 평형도 마치고 10강도 이제 다 마쳤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11강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11강은 강체하고는 전혀 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강체는 뭐였습니까? 아무리 큰 힘을 가하더라도 변형되지 않는 물체가 강체였죠. 근데 아무리 작은 힘을 가하더라도 바로 변형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체입니다.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한꺼번에 부르는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유체 운동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것을 기술하려면 우리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11강에서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 11강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